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이 부분이 마치 기름 같아서 지방체, 영어로 fat body라고 하는데, 실은 그 생김새 그래도 단백질 저장을 뱃속에 한다는 거죠. 자기들 몸속에 단백질 저장고로서 그 지방체를 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근육 물질이라든가, 뭐, 호르몬, 다양한 생화학적인 그 작용을 하는 그 기질이 되는 단백질을 이 지방체에다 보관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원료로 이제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합성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요 곤충의 삶에 중요한 단백질은 지방체에서 합성이 된다. 이 단백질이죠. 사람의 삶에 중요한 단백질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에 있죠. 벌의 삶에 중요한 단백질은 지방체 몸속에 있다는 거죠. 또 가장 또 에너지원은 이제 꿀의 형태로 어, 또 저장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배 터지게 먹고 한 달 동안 그냥 라면만 먹고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기는 어렵죠. 골고루 매일 그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봉군 내에서의 지방체가 일정 부분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응애나 진드기 벌의 외부 기생충들이 예전에는 벌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헤모림프라고 이제 혈액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 최근은 아니고, 근자에 밝혀진 바로는 그것이 놈들이 그걸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지방체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벼룩에는 간이 없고요. 벼룩에도 아마 이 팻바디 지방체가 있을 거라 응애 이런 놈들이 지방체를 빨아먹으니까 이 벌이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곤충의 삶에 필요한 단백질을 이렇게 뺏기는 거죠. 거기다가 한 수 더해서 걔네들 바이러스까지 전파시키니까 아주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 응애 찐득이가 하는 행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건 몇 가지 논문에 써 있는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뭐 아담이란 사람이 한 20년 전에 벌써 발표한 논문이긴 한데 에, 요, 그 지금 지방체 성분은 일반적인 계란 뭐 이런 걸로 치면 이제 비텔로제인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난황에 있는 단백질인데, 요것이 그 단백질, 그러니까 일벌이 가지고 있는 뱃속에 있는 지방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얄 젤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로얄 젤리를 여왕벌한테도 먹이고, 유충, 라바라 그러죠. 유청 번데기 되기 직전에 그놈들한테도 먹이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더 나아가서 바깥 일을 하는 외역봉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아빠죠. 아빠 나와서 열심히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월급을 타오면 집에 오면 이제 뭐 맛있는 불고기도 해드리고 하듯이 외역봉에게도 먹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내역봉들 로얄 젤리는 고 일년대의 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가지고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급을 한다.
그래갖고, 에, 외역을 시작한 그 시기가 뭐 상당히 그 편차는 있지만, 보면은 이미 그 내역봉으로서 그 봉군 전체로 봐서는 그 보관하는 담백을 계속 유출을 안 시키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역봉이 열심히 잘 키우고 해서 자기 일을 다 하면서 그 복부에 있는 지방체가 다 소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외역을 해라 하고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외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는데 꿀 따러 가다가 뭐 바람도 맞고 뭐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뱃속에 그득한 그 지방체가 있는 녀석이 죽으면 아깝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다 소진된 녀석들, 나이 든 녀석들을 음, 그게 다 소진되면은 나이 든 그 녀석들이 이제 외역봉으로 돼서 밖에서 이제 수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일정 기간 뭐 길어야 뭐 한 3주 정도 지나면 아, 죽는 거죠. 벌 사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그 벌을 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느낌은 있지만 벌은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봐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봉굴 하나가 우리 사람이나 다른 포유 고등동물로 치면 그걸 한 마리로 보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또 시후스라고 발음하나? 이 사람의 논문을 보면 이 소위 그 지방체의 담백이 비텔로제닌 담백의 형태로 돼 있는데 그 프리 라디칼을 청소해서 그러니까 뭐 암도 일으키고 몸을 그냥 신진대사하고 남은 그런 그 산화성 물질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이 한 5년까지도 산다 그랬죠. 로얄 젤리만 먹으니까 이 지방체의 진수만 먹는 거예요. 또 겨울벌들도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자녀들, 그 새끼들을 육성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뱃속에 그 지방체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보관되고 있는 동안에는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는 한 400일까지도 살고 그 한겨울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로얄 젤리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그 이 꿀벌이 벌의 로얄 젤리 그러니까 비텔로제닌이죠. 꿀벌의 젊음의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도 충분히 먹으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얄 젤리 굉장히 비싸죠. 근데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그 내역봉들이 그 어린 그 유축만 돌보고 그 로열젤만 먹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외역봉에게도 먹인다. 외역봉도 단백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외역봉이 자기가 꽃가루를 따서 자기가 먹어서 그 만든 그 몸속에서 지방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면 내역봉이 로얄 젤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꿀따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먹이기도 한다 그거죠. 이거는 그 우리 그 실습장에서 그 유충의 그 복부를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동글동글한 이런 과립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확대를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지방체가 이제 그 대략적인 동글동글하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죠. 물론 이 그 분자 구조는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근데
요런 식으로 과립인 상태로 보관이 돼 있어서 필요할 때, 이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벌이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응애나 찐득이 같은 놈들이 여기다 딱 침을 받고 요걸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동물로 치면은 이 부분이 간에 해당됩니다. 간. 그러니까 그놈들이 간을 빼먹는 거야. 그 어디 어릴 때 동화에서 무슨 뭐 여우가 막 간을 빼먹는다 그러는데 간 빼먹으니까 이거 이 유충이 꿀벌 어린 유충이 건강하게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영양을 다 뺏기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꽃가루가 결핍되면 이제 이런 그 단백질을 만들질 못하는 거죠. 공급을 못하게 되는데 그 꽃가루가 결핍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나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우선 꽃가루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면은 뭐 브루트 페로몬이라 그럴 때 페로몬은 잘 알다시피 이제 냄새 물질인데 요거를 부르더라 그러면 이제 그냥 삐약삐약거리는 한배 새끼들, 유충들이 바글바글바글 하면은, 어, 얘들 돈 열심히 벌어야겠네 하고 꼭 열심히 나가서 꽃가루를 수집하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존재함으로써 성충들, 외역봉이 꽃가루를 수집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뭐 이것들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꽃가루는 필요 없겠죠. 꿀만 가져오면 되겠죠. 화분의 재고, 화분이 우리 그 벌집안에 얼마나 있는가 아마 얘들이 재고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부족하면 또 꽃가루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벌통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가만히 봐도 어, 뒷다리에 그냥 꿀, 그 화분 뭉태기를 들고 들어온 녀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막 들고 올 때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단백질이 어떨 때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그 유충들을 이제 키울 때, 그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왕성하게 꽃가루를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왕벌이 열심히 산란을 해서 그것들을 일벌들이 어, 내역봉들이 키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뚜껑 열어보지 않아도 여왕벌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이 봉군이 작동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꽃가루 들고 막 들어가면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음, 건강하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벌이 외역봉에 공급한 로열젤이 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는데 이놈들이 열심히 뭐 꿀도 따고 하는데 로열젤을 안 줘? 그게 꽃가루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꽃가루를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을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로얄 젤리의 그 질이라 그럴까요? 퀄리티는 에, 이 양육하는 이 내역봉들이 걔네들이 그 뱃속에 들어있는 그 비톨로제인의 그 레벨 양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일에 그 화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자기 뱃속에 있는 걸 캐내 가지고 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단백질 꽃가루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그 애들은 버글버글 지금 유충들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럼 빨리 얘네들을 키워내 가지고 어른을 만들어서 월급을 타오게 취직을 시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곧 번데기가 될 놈부터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거죠. 알 같은 거 아니면 초기 유충 같은 거. 그 어느 천년에 걔네들이 커서 이제 벌이 되겠는가?
우선권을 공급한다면 이렇게 철저히 경제적인 판단으로 예, 가장 그 투자가 많이 된 유충에 먼저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른 것들은 이제 오히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낳은 알, 어린 유충들을 다시 먹어. 먹으면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에, 흡수해서 로얄 젤리로 그러니까 시킨다는 거죠. 리사이클드 백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가루가 만일에 결핍됐다면 열심히 육아시켜야 될 텐데 부족하니까 오히려 키우던 유충과 알까지도 먹어버리니까 최소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꽃가루 많이 돌 때 다시 키우더라도 얘네들 먹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양봉가들이 볼 때, 어, 오히려 벌의 숫자가 늘질 않고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급하니까 일찍 일찍 봉개시켜. 그래서 충분히 잘 먹여서 우량아를 이제 번데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벌로 키워내야 되는데, 급하니까 뭐 아직 뭐 어린 놈들을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조그만 그 미숙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꽃가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꽃가루가 결핍되었을 때 이제 면역 저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벌의 생육에 있어서 그 근본, 그 생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재료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부족할 때 얘가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부실한데 광범위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이제 면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감염증이 있어서 그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면역 반응, 이렇게 협의의 좁은 의미의 면역도 있지만 생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강건하게 하는 그 자체가 이제 광범위한 의미로서 이제 면역 기능이라고 하겠죠.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외국 사이트를 보면은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읽기가 어려운데,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번역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읽다가, 아,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좀 이상한 부분은 그건 다시 영어로 그 부분만 좀 상세히 다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뭐, 일벌을 뭐 일꾼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봉군을 뭐 빚이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봐도 압니다. 아, 그 구글은 얘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우리가 피드백을 줬으면 딱 좋긴 한데 어쨌든 그래 편안하게 읽다가 무슨 소리야 하고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좀 편안하게 외국 사이트의 그 문헌들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 뜻은 그 지방체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분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 지방체가 그 다 소실된 늙은 꿀벌한테 이제 외역을 위험하다. 야, 너 그 지방체 다 떨어졌지? 나가서 죽어도 별로 안 아까우니까 꿀 뭐 이런 거 좀 따와라 이런 걸 늙은 놈들한테 시킨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좀 허전하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아빠들 식사기 고생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좀 대접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제 부흥하고 이제 자연 분봉이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때 그때 내역봉, 외역봉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대부분의 그런 녀석들이 내역봉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자기가 자취할 때 어, 집사람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설거지 해야죠. 마찬가지로 외역봉이 내역봉의 역할을 다시 맡아갖고 그 봉분을 다시 제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단백질을 화분을 많이 먹고 단백질 비축량을 이 외역봉이 늘리게 되면은 마치 내역봉처럼 면역 수준도 다시 증가하고 뱃속의 비텔로젠이 그 지방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꿀벌이 내역봉에서 외역봉으로 전환할 때, 이 벌들도 그 사람의 그 면역세포처럼 백혈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헤모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외역봉으로 될 때는 이제 그 기방체가 거의 다 소진되면서 이런 면역세포도 급격히 그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거꾸로도 이 외역봉이 내역봉 역할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런 기능성 세포, 면역 세포 수가 다시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얘네들의 꿀벌의 면역에 있어서 가장 그 지방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즉 단백질 그 개개의 일벌들이 몸속에 비축하고 있는 단백질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면역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게 비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건강한 봉구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 바로 이 꽃가루를 많이 넉넉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꽃가루가 부족하면 봉분이 약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대유밀기 때 얘들이 많이 엄청나게 과로하고 그 또 많은 새끼들을 키우게 되니까 체내 봉분 자체 꽃가루가 상당히 결핍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유밀기가 끝났을 때 물론 그 유밀기 때에 한정된 양의 꽃가루가 들어오지만 그 유밀기가 끝났을 때 곳이 다 떨어졌을 때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감할 때는 그 부분을 보고 어, 화분떡을 이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 봉분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하는 수업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